자, 그런데 이 상당수의 희생자가 집중적으로 발견된 그런 곳이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희생자 14명 중에서 9명이 2층 헬스장, 공장 건물의 2층 헬스장에서 발견했는데요. 예. 이곳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그 직장 내 헬스장과 조금 다릅니다. 아하. 일종의 휴게 공간이고요. 한 30명이 들어가서 쪽잠을 잘 수 있는 그런 그 공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평소 직원들이 잠깐 휴식을 취하는 그런 용도로 활용을 하는 곳이라고 그래요. 예. 사고가 난 시각이 마침 이게 점심시간이 조금 지난 시각이었으니까 어허. 그러니까는 좀 휴식을 취하다가 이 참변을 당한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구조를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헬스장이 330제곱미터 한 100여 평 규모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층고가 5.5m로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은 복층으로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별도 계단이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그런 구조인데 이 사망자 다수가 헬스장 중에서도 창가 부근에서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불길을 피하다가 창문 쪽에서 탈출구를 찾다가 사망한 그런 안타까운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 희생자들이 발견된 2층의 휴식 공간이라는 곳은 도면에 없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정리공간이어서 이제 휴게실에 있었는데요. 갑자기 이제 연기가 막 나오는 거예요. 허가받지 않은 부분은 맞습니다. 지금 도면하고 대장상에는 확인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전면에 유리창이 막혀 있으니까 그 농연이라든가 이런 게 좀 빠져나가기도 쉽지 않았을 거라는 추측은 해봅니다만.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희생된 곳이 건축 도면에는 없는 곳이었어요? 그렇습니다. 9명이나 희생된 그 2층 헬스장 같은 경우에는 건축 도면에 없는 불법 공간이었는데, 즉 불법 증축을 해서 사용했던 공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요. 불이 나면 사실 소방관들이 건축 도면을 보고 진화 작업을 한다든지 구조 작업을 해야 되는데, 건축 도면이 없으니까 비어있는 공간이니까 이 진화 작업이나 구조 작업할 때에 혼선을 겪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검찰과 경찰은 수사 전담반을 구성해가지고 화재 원인도 조사하지만 이번에 불법 증축한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수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도면에 없으니까 사람들이 그곳에 있을 거라고 구조대원들이 생각을 못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사망자가 대거 발생한 헬스장 바로 옆에는 비상탈출구라는 게 있었답니다. 희생자들은 왜 비상탈출구가 있는데도 빠져나오지 못했던 걸까요? 한 공장 직원은 이런 증언을 했습니다. 안전교육 있고, 팀별로 이렇게 해갖고 명단 이렇게 쭉 이렇게 있잖아요. 부장이나 리더들이 이렇게 하고요. 사인 좀 해라 하면은, 저희는 야, 일도 바쁜데 언제 읽어봐요. 출입구 이 오른쪽에 여기서 보면은, 비상탈출구라고 있어요. 교육을 시켜가지고 한 번도 언급이 없어요. 자, 그냥 대충 사인만 했다는 겁니다. 바로 옆에 탈출구가 있었는데 평소에 안전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지금 이런 주장인 겁니까? 그렇습니다. 평소에 이 공장의 환경 자체는 화재에 취약하다. 그렇다고 한다면 안전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졌어야 되는데요. 이런 안전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고 그냥 종이 한 장 주면서 사인해라 하면 사인해서 실질적인 어떤 교육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형식적으로 이루어졌고 이 사인한 종이도 대부분 바쁘니까 읽어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더구나 이번 사고에서 안타까운 것은 이 2층 헬스장 옆에서 사고가 많았는데 거기에 비상탈출구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교육 때 제대로 누가 설명해 준 바가 없었기 때문에 누구도 비상구의 존재를 몰라서 제대로 대피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비상탈출 훈련이라는 걸 평소에 하게 돼 있습니다. 수방법에. 그런데 훈련은커녕 대충 사인만 한 겁니다. 읽어보지도 않고. 자, 화재 현장에서 대피한 직원들은 순식간에 눈앞이 캄캄해졌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피해를 키웠던 원인, 전문가는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결상류는 인화성 물질이고 그 나트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속성 물질, 금수성 물질에 해당하기 때문에 굉장히 급속도로 폭발성 화재로 연결된 게 이제 피해가 컸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유증기 같은 경우에는 공기보다 좀 무겁거든요. 한 3, 4배 정도 무거워서 기름 도화선이 돼가지고 폭발성 화재로 이어지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전체가 마치 폭발하듯이 다 불구덩이에 빠진 상황입니다. 공장 안에 인화물질이
그렇게 가득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화재 신고 접수 4분 만에 소방 인력이 도착을 했는데도 실내로 진입하지 못했던 이유는요. 이미 플래시 오버에 도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플래시 오버? 네, 플래시 오버란요. 실내 전체가 폭발적으로 화염에 휩싸이는 그런 현상을 말하는데 이곳은 자동차 엔진 등 부품을 만드는 공장입니다. 나트륨부터 금속 냉각용 기름인 절상유까지 인화성 물질이 가득한 상태였는데요. 절상유로 인한 기름때 같은 것이 천장에 찌들어 있기도 했고 이로 인해서 유증기로 가득 찬 공장 내부 환경이 불같이 삽시간에 직접 퍼진 그런 원인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참사가 2년 전에 대규모 참사로 이어졌던 1차 전지 제조업체 아리셀의 화재와 유사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당시 인화성 물질, 유독가스, 샌드위치 패널 등이 지적이 됐었는데 이번 사태 역시 판박이라는 지적입니다. 해당 제조회사의 대표는 유족들을 찾아가서 죽을 죄를 졌다라고 사죄를 했지만 유족들은 단순 사과를 넘어서 책임 있는 대책과 구체적인 지원안을 요구하면서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합동 분향소가 설치된 대전시청에는요. 시민들의 추모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